자, 오늘 할 거는 책에서는 맨 마지막에 다양한 그래프 그리기와 함수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특강처럼 이제 별도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종류의 함수든지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 그 함수의 성질을 파악할 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만 따로 이렇게 골라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이제 가우스 함수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또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또 이제 대칭성을 이제 파악해야, 대칭성이나 이제 주기성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둔 거니까 요거는 좀 오늘도 수업을 듣지만은 다음에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생각날 때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이제 꺼내서 보고 이렇게 이제 자주 또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선은 처음에는 첫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부터 봅시다. 요걸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좀 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러면은 이걸 이제 바로 풀어줘야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항상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이 절대값 안에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등식을 써버렸네.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방정식이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이 2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풀리니까 x-3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3이 이제 2다. 이런 각각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부등식이 됐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은 이렇게 이제 사이값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함수로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은 함수로 다루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 이것부터 봐볼까요? y는 이퀄 절대값 x. 자, 요거는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는 거지. 좀 변형시킨다면은 y는 이퀄 절대값 x-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y는 이퀄 2x-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1차만 있을 필요가 있나요? 2차 함수 y는 이퀄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얘를 조금 더 간단한 걸로 합시다. y는 이퀄 이때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우선은 이제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요게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y는 이퀄 x 이렇게 나오게 되고 y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구간이 이제 나눠져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지금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여기서는 y 이퀄 x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고 0보다 작은 범위 y축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평행이동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인 x-3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x-3이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프도 좀 이제 빨리 그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거의 수식적으로 푸는 게 절반이면은 그래프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빨리 풀어라 얘기할 때 수식적인 계산도 빨리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면 될수록 점점 빨리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경우를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행이동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x 대신에 x-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의 이제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평행 이동은 이제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거는 마찬가지야. 다 다른 점들을 다 일일이 이동시킬 필요 없이 요 꼭지점이 0,0이죠. 0,0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 1, 2, 3이 꼭지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기울기는 1이 될 테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물론 뭐 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따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절대값 x에서 얘는 뭐야?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건 좀 별도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다르게 이제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상황이 x에만 절대값이 쳐져 있는 거지. 그러면 자 y 이퀄 절대값 x를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까는 이제 범위를 나눠서 그렸는데 자 일단은 y는 이퀄 x를 다 그려요. y는 이퀄 x를 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y 이퀄 x가 되는데 자 절대값이라는 값은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곧 y, 즉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런 데처럼 x가 얼마이든 간에 이렇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y 콜 원래 y 콜 x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1로 바뀌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 1로 바뀌어 버리고 함수값이 마이너스이면은 플러스 2로 바뀌어 버려요. 뭐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면은 대칭적으로 이제 플러스 3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쫙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려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절대값 안에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준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꺾여 올라갔잖아요. 꺾여 올라갔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은 x축이죠. x축은 다른 말로 이제 y 콜 0이지. 그러니까 요 0보다 작은 부분만 이 x축의 대칭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 콜 0. 잠깐만요. 이거는 미안, 좀 설명을 좀 잘못했네. 물론 이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 이제 원칙적인 방법은 절대값 안에 이제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0보다 큰 범위를 그려준 다음에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거 있잖아요. 즉 x 이퀄 0, x 이퀄 0이 뭐냐면 이제 y축이죠. y축.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은 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y 콜 x 부분에서 y 콜 x에서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겨요.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지금 오른쪽이 되니까 이 왼쪽에 얘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냐 하면은 x 이퀄 0에 대해서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x 이퀄 0이라는 게 곧 y축이니까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면 선대칭이 되는 거지. 선대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접었다 펼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또 다른 예가 좀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이건 다
틀리구나. 뭐 가령 이제 지금 한 거는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경우.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좀 간단하니까 이것도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 우선은 이 방법대로 하면요. 첫 번째는 절대값 안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이제 그려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풀려 나오니까 y는 이퀄 x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절대값이 0이 되는 x 이퀄 0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y는 이퀄 x 마이너스 3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x 이퀄 0이라는 건 지금 이제 y축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선대칭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y는 이퀄 fx가 있을 때 이 함수 전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씌워지는 경우야.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 이 경우도 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y는 이퀄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도 y 이퀄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y는 이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경우도 fx라는 이제 2차 함수 전체에 이제 함수 절대값이 씌워진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얘는 사실 여러 가지 결국 이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y는 이퀄 fx 전체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대해 절대값을 씌우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꺾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y 이퀄 x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자,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y축의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꺾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절대값 얘를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걸로 생각했을 때는 요 y축의 대칭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x축 아랫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린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모양이 똑같지만은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이제 y는 이퀄 x 마이너스 3을 그린 다음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까 저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림이 좀 달라져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자, 여기에서 x축 아래쪽을 이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꺾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라지고 남는 부분은 이런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얘를 이제 3만큼 이렇게 꼭지점을 3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었지.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요. 어디까지 가나?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인수분해 해주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x절편이 1과 2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이제 이차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전체에다가 이렇게 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부 다 대칭적으로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플러스 1로 바뀌어지고 뭐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플러스 2로 바뀌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x축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딱 뒤집어진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형태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 나중에 뭐 3차 함수를 배운다 하면은 아직은 뭐 잘 배우진 않았지만은 뭐 대략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는 접어 올릴 부분이 별로 없구나. 다시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은
x축 아랫부분만 뒤집어 올려. 여기도 뒤집어 올려. 그러면은 남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나와요.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x와 y의 둘 다 이제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좀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함수가 안 되거든. 그래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리를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긴 하죠. 잠깐만, 목이 갈리네.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y가 x-3이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이제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에는 이 절대값 x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다음에 x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뒤집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원리는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y는 이퀄 x-3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면 x축의 윗부분이 있네요. 걔만 그려놓고 나머지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남겨두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키냐면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부분, 즉 y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이제 그리고, 얘를 이제 그리고 y 이퀄 0에서 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y는 이퀄 x-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3 이런 건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려주면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만 남네요. 여기는 지워지고 이 위쪽 여기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얘를 y 이퀄 0이라는 거는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그래프는 지금 이제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왜 함수가 아니냐? 함수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좀 알겠지만은, 함수라는 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x축의 수직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그랬을 때 하나의 점하고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1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하나씩만 존재를 하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x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은 하나씩, 만나는 y값이 하나씩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x값, 여기가 뭐 한 5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함수값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돼서는 이건 원래 함수의 정의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아니래서 사실 좀 자주 나오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는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값 y는 이퀄 f의 절대값 x,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볼까요? 절대값 y는 이퀄 절대값 x-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x에도 절대값 쳐져 있고 y도 절대값이 씌워진 이런 경우야. 자, 그럼 이제 아까 절대값 x가 씌워진 경우에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린 다음에 x 이퀄 0에다가 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절대값 y가 씌워진 부분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린 다음에 y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얘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이제 그려야 되는 부분은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사실 일사분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래프에서 일사분면 범위만 그린 다음에 x축과 y축에 대해서 다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원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자,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리면은 결국 요 범위만 남게 되겠지. 일사분면에 요 범위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x 이퀄 0, 즉 y축에도 대칭시키고 y 이퀄 0, 즉 x축에도 대칭을 시켜. 그러면은 x축에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시키면은 얘를 하나씩 대칭시킨다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그린 걸 전체적으로 y축 대칭을 시킨다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접었다가 펼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희한한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두 개씩 y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그래프는 이제 이런 부분만 알면은 뭐 충분히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은 절대값끼리 더해진 형태, 더해지거나 중간에 빼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이제 형태가 나와요. 전형화된 절대값 그래프. 이제 꺼도 되겠지?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1 이런 것만 그린다면 이제 간단한데, 여기에다가 또 더해져요. 플러스 절대값 x-2 이런 식으로. 또 뭐 3개가 더해질 수도 있고 뭐 4개가 더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x 앞에 개수가 1이고 더하기로만 연결되면은 되게 전형적인 이제 그래프 패턴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좀 비전형적인 경우를 이어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는 y는 이퀄 절대값 x-1부터.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 수 있지만은 방법 중에서 일단 이거는 y는 이퀄 x-1이라는 요 fx 함수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fx를 일단 그린 다음에 y축 아랫부분을 전체적으로 뒤집어 올린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은 요게 이제 y는 이퀄 x-1인데, 자, x축 아랫부분이 전체적으로 꺾여 올려지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미안.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이제 꺾여 올려지니까 0 아랫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꺾여 올려져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y는 이퀄 절대값 x-1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이퀄 절대값 x-1에다가 x-2가 더해진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절대값이 2개가 나오면은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x 이퀄 0이고 x 이퀄 1이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x 이퀄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지점, 작은 구간, 그 다음에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은 이런 구간, 2보다 큰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눠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구간에 따라 나눠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뭐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이제 구간으로 하면은 이제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돼. 그런데 여전히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은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이게 지워져 버려요. 계산을 좀 해볼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는 플러스로 풀리면은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풀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x하고 마이너스 x가 지워지고 얘는 그냥 1이 돼 버리네. 1.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일종의 이제 구간에 따라 나눠지는 함수인데 얘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fx가 어떻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함수라만 딱 되는 게 아니라 구간이 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로 나오고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뭐 작을 때는 어떤 함수가 되고 x가 뭐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함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제는 이제 얘도 플러스고 얘도 이제 플러스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값을 다 풀어주면 돼.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얘는 이제 2x-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쪽은 중요하지 않고 다 양수값이니까 x가 1이고 x가 2인 경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일단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3이고요. x가 1일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x가 1이면은 1 나오네. 1,1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이 그래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워주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이 부분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y =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상수함수니까 평평하게 가는 이렇게 돼요. 이런 구간이 되는데 1부터 2 사이에서만 남겨두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선 2x-3이니까 x가 2일 때를 보면은 4 빼기 3이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2,1을 지나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뭐 무슨 그릉 모양이 됐지? 그릉 모양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평평한 구간이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자면은 맨 처음에 절대값 x-1,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뾰족한 모양이 나왔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y는 이퀄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좀 더 해보자면은 절대값을 하나를 더 붙여. 세 번째. y는 이퀄 절대값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제 이거를 진짜 원리대로 다 풀려고 하면은 구간을 4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 1, 2, 3. 절대값이 0이 되는 부분으로 구간을 나눠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구간을 나눠서 이제 그때그때만 풀어줘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겠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원리대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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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나와. 여기가 x =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3이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대로 다 플러스로 풀리니까 x, 3x가 되네. 얘는 기울기가 3이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를 더 더해. 그러면은 자 구간은 5개가 되겠지. 절대값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다.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이제 좀 모양이 어떤 특징이 좀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그러면서 좌우 대칭인 형태, 이제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지나는 이제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형인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절대값이 짝수개가 이렇게 이제 더해진 형태가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구간, 그릇의 바닥 같은 평평한 구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이 3개가 더해지면은 이렇게 이제 홀수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뾰족한 구간이 생기면서 이제 요 가운데에 x 이퀄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도 예상이 가겠지? 이제 지금 그 구간이 1, 2, 3, 4를 경계로 찍으니까 그러면서 절대값이 짝수개가 더해졌으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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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되겠네.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와서 꺾이는 지점들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점들이야. 여기가 x 이퀄 1, 2, 3,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직선들이 꺾이는지, 즉 기울기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모두 플러스로 풀리니까 플러스 xx면 여기는 기울기가 4x, 기울기가 이제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면 돼요. 요 구간에서는 3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하나가 지워지겠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2가 되겠지.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테고, 이렇게 기울기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면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건 다 잘해. 이제 배워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좀 비정형인 경우가 있어요. 비정형인 경우가 사실은 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은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 하나 한번 봐봅시다. 자, y는 이퀄 2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이런 경우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그 구간을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요. 원래 이제 구간을 나누자면은 절대값이 0이 되는 요 0과 1에서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구간, 1보다 이제 크나 같은 구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리자면은 자, 요것도 이제 x 이퀄 0과 1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 이제 예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려봐요. 그러면은 x가 0일 때는 x에 대해 0 넣으면 요거 0이고 여기는 1이 되잖아. 그러니까 0,1을 지나요. 여기에 이제 x가 0일 때가 여기 y축이 있는 거니까 0,1을 지나.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1 넣어보면 여기 0 되고 여기는 2가 되지. 1일 때 2가 돼.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는 중간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로 풀리니까 더해주면은 2x, x니까 3x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기울기가 3인,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올라갈 테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지. 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얘하고 얘를 무조건 이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지.
이따가 이제 문제로 다룰 거긴 한데 지금 그냥 잠깐 그림만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이퀄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하고 그 전형적인 경우하고 달라지는 거는 가운데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경우도 x 이퀄 1과 2에서 일단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1 넣어보면은 여기는 0 되고 여기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절대값이었으니까 1. 그런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단 말이야.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여기 0 되고 2 넣으면은 딱 1이 되네. 2, 1을 지나네요. x가 1 때 y는 1. 2, 1을 지나네요. 요런 점을 지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둘 다 이제 플러스로 풀릴 때니까 기울기를 좀 이제 보면은 여기는 그럼 뭐 그냥 한번 계산 간단히 해주면 x-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버리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지워지고 x 이퀄 1이 남네요.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로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돼버리는 거지. y는 이퀄 1이 돼서. 그 다음에 요 1보다 작은 구간에선 둘 다 마이너스로 이제 풀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여보는 변이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역시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여기가 지금 이 점이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가는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란 말이야. 여기는 y 이퀄 1이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보나마나 이어줘야지. 여길 이어줘야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더 바깥의 구간, 2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구간에서는 둘의 이제 기울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x 자체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상수함수처럼 생겨버렸지. 그리고 나서 사이의 구간은 이제 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비정형적인 그런 형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함수 봐봅시다. 여기까지는 좀 해야지 쉬겠네. 뒤에도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자, 다음으로 이제 가우스 함수. 그 가우스 기호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거 복습 좀 했어요? 공부 좀 했어? 그래,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방정식 푸는 거는 좀 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함수로 그래프를 이제 보는 거야.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y는 이퀄 가우스 x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아, 참고로 요 가우스 기호 나오는 거는 이거는 원래 교육과정 밖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나와. 왜 그러냐면은 가우스 기호 또는 가우스 함수다 이렇게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과정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정의 자체를 제시하고 그 정의에 맞게 풀라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 가우스 x의 뜻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일 때 뭐 그럴 때 이러이러한 거를 판단해봐라. 또는 어떤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정의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요.
그냥 이제 정수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고 그 학력평가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학력평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틈틈이 잘 내요. 그래서 또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요 가우스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1.5면은 가우스 x는 1이 되는 거잖아.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소수 부분을 이제 빼버린다 생각하면 되지. 즉 1.5에서 여기서 0.5 양의 소수 부분이 0.5를 빼버리면 이제 1이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1.5 같은 이런 숫자는 지금 이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구간인데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다 얼마가 된다? 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0,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도 좀 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1부터 2까지 구간에서 방금 해봤더니 함수값이 계속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여기가 1, 2, 3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구간 자체가 x가 1은 포함하는데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1은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은 2에서는 빵꾸가 뚫린 거예요. x가 2일 때 함수값으로서는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다시 x가 0에서 1 사이를 보면은 이런 경우잖아요. x가 0부터 1 사이다라고 하면은 뭐 0.5, 0.6, 0.7 이런 것들인데 이럴 때는 가우스 x 값이 다 얼마가 된다? 다 이제 0이 되겠지.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서는 0에서 출발해서 x 값이 0일 때는 가우스 x도 당연히 0일 테니까요.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이렇게 가는데 1일 때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뚫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더 해보면은 뭐 이제 다 감이 잡히겠죠. x가 그러면은 2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다.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2.5다 하면은 가우스 기호 씌우면 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3 사이 구간에서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전부 다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음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만 해보면은 가령 x 값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구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은 그 함수가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와요? 이때 주의할 게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지. 여기 함수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0, 마이너스 1 있을 때 마이너스 0.5는 요 정도 있는데 정의 자체가 이 선을 넘지 않는 얘를 넘지 않는 이제 최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가우스 값은 모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뭐 나머지는 뭐 해보나 말하겠네. 계속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계단 모양으로 쭉 나오는 희한한 이제 그래프가 생긴다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가우스 함수 그래프에서. 근데 이제 요 정도는 뭐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면은 다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복잡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가우스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이 전체에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fx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y는 equal fx가 있으면은
x의 어떤 값이 집어넣어졌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게 fx 또는 y. 그 함수값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임 또는 이제 수학하에서 말하는 기호로 그 용어로 쓰면 이제 집합인 건데, 함수값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가 이제 fx인 건데, 거기에다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은 모든 함수값들을 다 정수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지. 가우스의 이제 본질 자체가 이제 정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왜 이렇게 될까가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이거를 좀 지우고 합시다. 토진이 좀 추워요? 괜찮아요? 원래 그 자리가 이제 좀 가장 에어컨 반환 직방으로 맞는 자리여서 좀 추운데 추우면 얘기해요. 뭐를 해볼까요? 자, 거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이제 뭐 x의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가우스 그 정수값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제 빨리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요령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는 y는 equal fx를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래프에서 정수가 되는 y-값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각각의 y-값에 해당되는 x-값을 찾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축과 평행하게 한 칸씩 내려서 그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뭔 소리냐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equal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전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우스를 씌워봤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 일단 y는 equal x제곱, fx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좀 잘 그려야지, 이번에. x축도 좀 평평하게. 자, y는 equal x제곱을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y는 equal x제곱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다 이제 가우스 기호를 씌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단계 뭐라고 있어요? 정수가 되는 y값을 찾아요. 그러니까 x값이 아니라 이제 y값을 찾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정수가 되는 y값이라는 거는 이 y축에 있는 점들일 테니까 0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y값에 해당되는 x값을 찾아요. 자, y가 1일 때 x값은 6이가 될 거 아니에요? 6이가 얼마지? 원래 이제 이 식은 원래는 이제 y는 equal x제곱인데 이 y가 1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1에서부터 y값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얘가 1이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이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 값을 찾은 다음에 자, 마지막은 한 줄 요약을 하면은 네 번째는 자, 평평하게 내려요. 평평하게 내려. 한마디로 평평하게 내려. 자, 평평하게 내린다는 게 결국은 이제 정수형 정수값으로 이제 다 바꿔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를 평평하게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그 함수값들이 다 평평하게 1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2에서 정수가 되는 y값 2에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x제곱이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고 이쪽 반대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에선 지금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도 어떻게 한다? 평평하게 내리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내려주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1부터 2 사이니까 1.5 이런 값을 가우스 기호 씌우면은 정수 1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1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평평하게 내린다는 게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함수값이 1.5, 1.6, 1.7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수로 바뀌어버리면 1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1에서부터 루트 2까지가 요 구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 가우스 x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단, 2부터 3까지 계단, 3부터 4까지 계단 이렇게 나눠질 텐데 얘는 이렇게 계단형인 거는 똑같지만은 계단형으로 되는 건 똑같지만은 이 구간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지금 1부터 루트 2까지가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또 생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y가 3일 때는 그럼 x값은 어떻게 된다? x제곱이 곧 3이라는 거니까 y는 뿔마 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사이의 구간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또 평평하게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y가 4면은 x는 얼마다? x제곱이 4니까 그치 이때는 이제 정수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저 같이 그려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또 이제 요 구간은 요만큼의 그래프를 평평하게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가 뚫려야 되겠네요. 자, y축의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여기도 평평하게 내려지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평평히 내려지면 여기는 채우고 이쪽은 반대로 이게 좌우 대칭형의 이제 그래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뚫려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평평하게 내리면 여기는 채우고 이쪽은 이제 뚫리고 여기도 이만큼을 내리면은 여기는 채우고 여기는 뚫리고 요 구간도 이렇게 평평하게 내리면은 여기에서 채워주고 여기서 뚫리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지우면은 이제 최종 남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이제 y 콜 x 제곱 이런 부분을 지워놓고 보면은 아이고. 지우고 보면 싹 이런 이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지. 요 계단 여기도 계단 이런 이제 그래프만 남게 되어 버리는 거지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전체의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을 때는 그 함수 값은 정수 부분을 찾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이제 x 값의 이제 x 값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그걸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든 간에 얘를 이 구간에서 평평하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가 fx에서 가우스 x를 이제 빼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y는 이퀄 fx에서 가우스 x, 가우스 fx를 이제 뺀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숫자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fx가 뭐 함수값이 이제 3.5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우스 부분을 뺀다는 얘기는 가우스 3.5는 정수니까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3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0.5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산해 버리면은 이런 소수 부분만 남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지금 이 식의 의미 자체가 fx의 함수값 중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린 결국 이런 값, 즉 양의 소수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양의 소수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이 소수 부분만 남게 된다는 거는
소수라는 게 이제 원래 진짜 소수는, 그러니까 분수로 따져도 이제 진분수는 1보다 작잖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값의 범위가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이 결과가 결국은 양의 소수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0. 얼마 뭐 이런 값들만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릴 때는 일단 첫 번째는 y는 equal fx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에서 정수가 되는 y값을 찾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지. 그 다음에 각각의 y값에 해당되는 x값을 찾는다. 이거까지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좀 다른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평평하게 이제 내렸잖아요. 평평하게 이제 내렸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세 번째는 함수값을 y가 0부터 1 사이 구간에 맞춰서 여기에 구간에 맞춰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모든 함수값이 다 양의 소수분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값의 범위, 즉 y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 작은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두 개를 해볼게요. y는 equal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런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를 한다고요? 자, y는 equal fx. 여기서 fx는 그냥 y equal x잖아요. 요게 얘를 fx, 요거를 가우스 fx로 보면은 딱 지금 요 형태의 이제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y equal fx라고 하는 거는 y equal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이제 먼저 그려주면은 요게 지금 이제 y는 equal x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정수가 되는 y값을 찾는다. 정수가 되는 y값은 1, 2, 3. 또 여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x값을 찾아요. 1에서 대응된 값은 이건 뭐 더 쉽네. 1이고 2에 대응되는 값은 2가 되고 3에 대응되는 값은 3이 되고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x값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값을 0부터 1 사이의 구간. 그러면은 함수값이 0부터 1 사이 구간이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1은 0은 포함되어 있고 1은 뚫려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맞춰서 다 요 구간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0에서부터 1 사이는 그냥 이 자체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뚫리고 1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들은 다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으니까 다 양의 소수값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값들은 뭐 0.1, 0.2, 0.3, 0.4 이런 값들일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1부터 2 사이는 원래는 요 함수인데 얘도 요 구간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얘를 그대로 슉 내려버리는 거예요.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야. 평행이동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다 0. 얼마 이런 값으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 2부터 3 사이도 여기는 2부터 3 사이니까 2.1, 2.2, 2.3, 2.4, 2.5 이렇게 등등등등 함수값들이 돼 있을 텐데 얘도 0부터 1 사이로 맞춰주면은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양의 소수 부분으로 맞춰준다고 하면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이쪽은 0부터 1 사이 구간으로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위로 2칸 올라가야 되겠네요. 1칸, 2칸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나오겠고 이쪽은 위로 3칸 쫙 올라가서 평행이동 시켜서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값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1 사이 구간 안으로만 다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거야. 너무 올라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가면 이제 2차도 나올 수가 있겠죠.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 뭐 이런 정도까지 또 뭐 어렵게 나오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원리는 똑같아. 일단 y는 이퀄 fx를 그려요. 그런데 여기서의 fx는 요 x제곱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y 이퀄 x제곱을 먼저 그려. 여기다 좀 크게 그립시다. 보니까 약간 좀 널찍하게 그려야 이게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 요게 이제 y는 이퀄 x제곱이에요. 자, 아까하고 비슷하죠? 일단은 y 값에서 이제 정수가 되는 점들을 찾아요. 1, 2, 3, 4. 그러면 대응되는 x 값은 여기는 이제 뿔마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y가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었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y가 3일 때는 x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x가 4일 때는, y가 4일 때는 x도 정수인 2가 돼서 떨어졌었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원래 본함수에서 그거의 가우스 시온 값을 이제 뺀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함수값이 항상 이제 양의 소수값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 때도 모든 함수값의 구간이 0부터 1 사이 요 구간 안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부분은 내려주는 거,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x가 0부터 1 사이 요 구간 안에서는 지금 이제 그대로 돼 있어요. 모든 함수값들이 다 0.1부터 뭐 0.999까지 다 이제 양의 소수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자, 1부터 루트 2까지 구간은 지금 요 부분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이동. 그대로 슉 내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자, 함수가 0에서부터 1 사이 구간, 요 구간 안에 다 쏙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슉 내려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고, 간격이 전부 다 이제 콩나물 대가리인데 점점 요 간격이 좀 좁아지지.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2까지는 지금 요 그래프인데 얘도 요 그래프인데 이게 슉 내려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도 모양은 똑같은데 조금 헷갈리는 게 정수 어디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모양이 좌우대칭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은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는 여기서 뻥 뚫리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3까지 이렇게 여기 평행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된다. 좀 요령을 알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래프를 파악할 때 그 대칭성이나 이제 주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래프를 뭐 가장 기본은 x가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일일이 점 찍어가면서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지만은 근데 일일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봤더니 얘가 이제 어떤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가령 선대칭이면은 그 대칭축인 선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요축 우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대칭성이 있다 하면은 왼쪽은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고 뭐 점대칭이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있는데 여기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래서 그런 대칭성을 알면은 훨씬 이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기도 하고 또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칭성하고 또 이제 주기성도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대칭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함수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뤄볼 거야. 그래서 요 파트도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칭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운 거는 이제 크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야. 선대칭과 이제 점대칭으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자, 선대칭은 이제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차함수가 있죠. y는 이퀄, 여기가 이차함수꼴. 이차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 형태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2의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꼭지점이 2,1이면서 대칭축이 x 이퀄 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 이퀄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차함수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어야지만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점대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y는 이퀄 1차함수 또는 직선. 이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y절편이 1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 점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절편 즉 0,1이에요. 그러면은 요 점에 대해서 뭐 요 얼만큼 1만큼 떨어진 구간을 잡아 보면은 일정하게 떨어진 구간을 잡으면은 점대칭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점대칭 뭐 도형이라고 하면은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이제 원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90도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9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고 다시 또 90도 회전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꼭 이런 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직선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잡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기만 이제 구간을 잡으면은 요만큼은 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거고 어느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제 3차함수 이런 거 이제 배우지 않았지만은 3차함수도 이제 점대칭이거든요. 3차함수 모양이 이제 대략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아무렇게나 막 선생님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대칭점이 있어요. 나중에 뭐 대칭점 또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내가 대충 똑같은 구간을 요만큼 끊었어요. 요만큼 이제 뭐 끊었어. 그래서 이만큼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90도 돌리고 180도 돌리면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도 대칭점이 있어서 이 점을 구간으로 해서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끊든지 어디 구간을 끊든지 간에 똑같은 길이만 끊게 되면은 모두 이제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요 1차함수와 3차함수 정도까지는 이제 점대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대칭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2차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 이제 선대칭과 점대칭을 이제 함수적으로 이제 표현한 이제 식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건데 이제 보면은 딱 보고 이거 선대칭이네? 그러면 이 함수가 선대칭 함수라는 거네? 이렇게 딱 보고 알면 아는데 이제 안 배운 경우나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봐도 이게 뭐 뭔 소리인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선대칭 표현은 첫 번째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 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시켜서 이제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대칭 표현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대칭축이 x 이퀄 a라고 해봅시다. 대칭축이 이제 a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고 하는 거는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A니까 여기에서 X만큼, 플러스 X만큼 떨어져 있는 점, 여기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A에다가 플러스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리고 똑같은 거리 마이너스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점은 그럼 A에서 X만큼 뺀 거니까 A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대칭축에서 똑같은 거리만큼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 함수값은 이제 같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A 플러스 X였을 때 함수값은, 요 함수값은 F의 A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가 X 값이 A 마이너스 X였을 때 그때의 요 함수값은 F의 A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이게 이제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X 이퀄 A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여기서 A-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T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좌변은 F의 T가 되고, 우변은 여기서 X는 A-T가 되기 때문에 F의 A 플러스 X에서 X 대신에 A-T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A-T가 되니까 얘는 F의 EA-T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T에 대한 함수로 보든 X에 대한 함수로 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T를 다시 X로 바꿔주면은 Fx는 F의 EA-X다. 여기서도 T를 X로 바꾸면 이제 이런 식도 나오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나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A에 대해서 플러스 X한 만큼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한 만큼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선대칭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는 좀 알아보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식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같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대칭축이 X 이퀄 A잖아요. 이 A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얘와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를 이제 세모라고 했을 때 둘을 더해봐요. 둘을 더하면은 뭐가 없어져?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지워지지. 지워지고 그러면은 요거 이제 분자가 A 더하기 A, 2A가 나오는데 요 2A를 평균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요 점과 요 점의 이제 딱 가운데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2분의 2A니까 딱 지워지고 이제 얘가 A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세모라고 하면은 둘 더해서 X와 마이너스 X는 지워지고 A만 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얘도 지금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를 해보면은 그걸 2로 나누면은 2분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X가 지워지죠. 그래서 2분의 2A가 되니까 A만 남아. 결국 X 이퀄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A가 4라고 하면은, 뭐 F의 4-X는 F의 4 플러스 X.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X는 X 이퀄 4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꿔볼까? fx는 f의 8-x다.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둘을 더했을 때 x와 마이너스 x가 지워지면서, 그리고 둘 더해서 2로 나눴더니 뭐가 나와요? 둘 더하면은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이게 8이 되니까 2분의 8 하면은 4가 나오잖아.
그 얘도 이제 대칭축이 x 이퀄 4인 그런 이제 선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또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f의 뭐 2-x는 f의 6 플러스 x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얘도 이제 같은 거지. 왜냐면은 이것도 둘 더해봐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지워지는데, 그러면은 자 분자는 2 더하기 6 하면 8이고 2로 나눠주면 또 4가 나오니까 얘도 x 이퀄 4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식에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x 이퀄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둘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의 그 값에 대한 선대칭 함수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점대칭을 보면요. 점대칭은 표현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요. 점대칭 함수 표현.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쓸까? 일단 쉬운 것부터 f의 a-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가 2b다. 자, 요게 이제 점대칭 함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 숫자를 넣으면은 f의 4-x 플러스 f의 4 플러스 x가 뭐 2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냐면은 a, b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a, b 점에 대한 이제 점대칭 함수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a 값이 4인 거지. a는 4고 여기에 우변에 상수가 있는데 얘는 2배의 b를 이제 2배 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는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의 b 값은 1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은 딱 보고 이거를 얘는 4,1에 대한 점대칭이구나. 점대칭 함수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선은 이게 왜 점대칭 함수가 이제 표현이 되는지, 점대칭을 나타내는 건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점대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 이 점을 하나를 a, b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칭 형태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인 거지. 여기 뭐 3차함수의 일부분만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구간을 여기에서부터 A, B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까지 잡았더니 뭐 이렇게 이제 끊겨요. 그래서 요 A에서부터 플러스 X만큼 떨어진 점, 여기가 지금 X 이퀄 A라고 하면은 플러스 X만큼 떨어진 점은 A 플러스 X라고 할 수가 있고, A에서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점은 A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의미는 f의 a-x는 x가 a-x였을 때의 요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이니까 뭐 여기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그림대로 여기를 x축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딱해. 여기를 x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의 a-x라는 거는 x가 a-x 요 값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서의 y값이면서 동시에 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 이만큼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 막대기의 이제 길이가 f의 a-x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f의 a 플러스 x라는 거는 x가 a 플러스 x 요 값에서의 이제 함수값이니까 요만큼 올라가는 거지.
요만큼의 길이가 이 막대기의 길이가 이제 f의 a 플러스 x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f의 a 마이너스 x고, 그러면 이제 이 우변이 2b라는 거는, b라는 거는 뭐냐면 요 b점의 y좌표잖아요.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b니까 여기서 b는 이거지. b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자, 이 빨간 막대기는 이 빨간 막대기의 길이는 얘보다 이게 지금 이제 점대칭이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이 A, B에서 점대칭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뭐 이렇게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고, 얘하고 얘도 같고,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길이, 얘하고 얘도 이제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빨간 막대기는 노란 선에 대해서 이만큼 길이가 더 긴데, 파란 막대기는 노란 선에, 이 노란 막대기에 비해서 이 똑같은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더 적은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 요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 즉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보니까 내가 이제 얘하고 얘를 더한다고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얘를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서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다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가운데 요 B의 좌표, 요 노란색 막대기의 길이는 요 빨간색과 파란색 길이의 평균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좀 어디서 봤나? 우리 1학년 1학기 뒤에 뭐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통계 파트에서 그럴 때 뭐 막대 그래프 비슷하게 이제 히스토그램 뭐 그런 거 나올 때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그 평균이 지금 얘니까 둘을 더한다는 거는 이 길이를 2배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여기다 잘라 붙이면 셋이 똑같은 길이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 더하기 이만큼의 길이는 결국은 이 노란색 길이를 2배 해서 얘 더하기 얘는 딱 이거의 2배, 이런 길이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뭐 얘 더하기 얘라는 게 결국은 요 빨간색 길이 더하기 파란색 길이는 이 평균이 지금 이제 이 노란색 길이니까 그거의 2배 한 거와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요. 좀 잘 좀 이해해두고 요거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왜 얘가 점대칭 표현이지? 이런 게 또 잘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때 또 나중에 보면 또 금방 또 까먹기도 하고 잘 이게 외우기는 했는데 사실 좀 딱 눈에 박아두지 않으면은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가진다. 뭐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을 가지는데 이런 조건을 가진다고 했을 때 좀 기억해 놓지 않으면 이걸 보고서 얘가 점대칭 표현이다 이런 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알아야지만 이제 보이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또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형 형태는 여기서 아까 비슷하게 선대칭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요 a-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f의 t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x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 x는 a-t가 되기 때문에 f의 a 플러스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a-t. 우변에는 변함이 없지. 얘는 이제 그대로 2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태가 ft 플러스 f의 2a-t는 2b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t를 쓰나 x를 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로 x로 바꿔주면은 fx 플러스 f의 2a-x는 2b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간에 이게 둘 다 이제 점대칭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거 더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땐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한 것처럼 여기를 동그라미 얘를 이제 세모로 봤을 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역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지. 평균을 내면은 여기를 더해주면서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지워지니까 2분의 2a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면은 a. 이게 점대칭 점 중에서 x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은 2b 이런 형태니까 만약에 여기가 우변이 10이에요. 그러면은 점대칭 되는 대칭점이 그 y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2b가 10이라는 거니까 b는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변의 상수항은 2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면 5니까 아 얘는 a,5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점대칭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를 세모로 하고 하면은 둘 더했을 때 일단은 x가 지워져야 돼. 요게 이제 뒤에서 하는 바로 이어서 할 그 주기함수와의 이제 차이인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했을 때 x가 이제 지워지지 않고 다른 값들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기 같은 경우 뺐을 때 x가 이제 지워지는 거고 선대칭이나 점대칭은 더했을 때 x와 마이너스 x가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역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면서 평균을 내면 2분의 2a가 되니까 역시 a만 남아서 점대칭 점 중에서 그 x좌표는 a가 된다는 거고 우변은 2b일 때 얘를 2로 나누면 b가 되니까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결국은 둘이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의 4 플러스 f의 4 마이너스 x가 1이다. 자, 얘는 몇 컴마 몇에 대해서 점대칭일까? 둘을 더해서 우변이 얼마다. 이렇게 여기로 나왔으니까 점대칭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얼마에 대해서 점대칭일까요? 대칭점의 x좌표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평균하면 된다. 둘 더하는 순간 잠깐만요. 조금 이상하게 돼 있네. 플러스 여기가 4가 아니라 x가 돼야 되지. 더하는 순간 x가 지워져야 되니까. 미안. 여기가 x.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얘는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2분의 4가 되니까 그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대칭점 중에서 x좌표는 2라는 얘기고 대칭점의 y좌표는 얼마? 2분의 1. 그렇지. 2b가 지금 1이란 얘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는 특징이 2,2분의 1에 대한 이제 점대칭 함수다. 이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뭐 이렇게 써봤어요. f의 3-x 플러스 f의 1 플러스 x가 1이다. 얘는 몇 컴마 몇의 대칭일까요? 일단 점대칭은 맞나? 점대칭은 맞죠. 왜냐면은 세모 동그라미 세모 더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뭐 두 개의 함수값 더하고 우변은 상수 형태니까 딱 점대칭 표현 형태에 맞는 거지. 근데 둘 더하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4. 똑같네. 우변이 1이니까 여기도 y좌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도 2,2분의 1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가 지금 이제 똑같은 표현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식을 나타내는 건데 살짝 이제 표현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때는 동그라미 세모라고 생각하고 둘을 더해서 이제 평균 낸다. 그래서 나오는 값 중에서 그게 일단은 그게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대칭점의 x좌표 그리고 우변의 값을 2로 나눈 값이 대칭점의 y좌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주기함수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보면은 우함수, 기함수가 나오는데 우함수, 기함수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자,
이게 이제 요거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먼저 하는 건데,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대칭함수 중에서 선대칭 표현, 선대칭 함수라는 이제 표현은 f의 a-x와 f의 a 플러스 x가 같다, 또는 fx와 f의 2a-x가 같다, 이런 게 이제 선대칭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 표현은, 점대칭 함수 표현은 f의, 이 경우는 이제 좌변 얘하고 얘가 이제 같다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지, 선대칭은. 그런데 점대칭은 얘하고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의 a-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가, 그 다음에 우변은 2b, 어떤 상수 형태가 나오고, 또는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f의 x 플러스 f의 2a-x가 2b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점대칭 함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는 요 선대칭과 점대칭의 조금 더 이제 특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차함수 중에서, 이차함수는 선대칭이잖아요. 그 중에서 y는 equal x제곱, 요런 게 이제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축이 x equal 0인데 곧 y축이죠. 그러니까 선대칭인데 그 대칭축이 y축이 되는,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또 별도로 이름을 붙인 게 우함수라고 해요. 즉 우함수는 y축 대칭이란 얘기야. y축 대칭인 함수. 그러니까 뭐 y 콜 x제곱 플러스 y제곱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얼마를 하면은 이게 이제 y축 방향으로만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2라든지 y는 이퀄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라든지, 그러니까 요 y축을 따라가면서 평행 이동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대칭축이 y축 자체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다우 대칭이 나오는 y축 대칭 함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함수를 나타내는 그 어떤 수식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fx와 똑같다, 요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f 마이너스 x는 fx와 같다. 그러니까 자, 뭐 y 콜 뭐 얘를 대표적으로 y 콜 x제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x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함수값,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런 식 표현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그 우함수 표현인 건데, 사실 이제 이것도 별도로 외울 필요가 뭐 사실 뭐 간단하기 때문에 좀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선대칭 표현이잖아요. 선대칭인데 지금 여기서의 대칭축이 x 이퀄 0이라는 거는 요 a 값이 얼마다? 얘가 곧 0이란 얘기지. 선대칭에서는 이런 표현이면 x 이퀄 a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란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y축, 즉 x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a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에다가 0 넣으면은 식이 뭐가 나와요? 식이 f의 마이너스 x는 fx, 이것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선대칭 표현에서 우함수에 대한 이 표현은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0이었을 때, 즉 y축이었을 때면은 a 값이 0이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 함수는 그 다음에 점대칭 중에서 좀 특이한 걸로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많이 나오는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기함수는 점대칭 중에서 그 대칭점이 뭐냐 하면은 원점이에요. 즉 0,0 대칭, 0,0이라는 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이제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1참수는 다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0,0을 지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지. y 콜 x.
이런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 y좌표가 3이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가 서로 반대로 바뀌지. 아까는 플러스 x를 넣으나 마이너스 x를 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점의 대칭이 되면은 x가 3 넣었을 땐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부가 이제 반대로 바뀌어서 이 함수값인 플러스 3과 다르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함수의 특징은 이제 이걸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f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마이너스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의 fx가 된다. 요게 이제 기함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기함수네? 원점 대칭이네?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이제 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넣어더라도 부가 달라지지가 않죠. 여전히 플러스인 거 반면해서 기함수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부가 반대로 함수값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요 표현에서 점대칭 함수 표현에서 도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함수는 0,0 대칭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얘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함수는 0,0 대칭이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 표현에다가 지금 0을 넣어보면은 자 a에다가 0 넣고 b에다가 0 넣으면은 그리고 b도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fx가 0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여기서 f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 그래서 딱 기함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직선뿐만 아니라 1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3차 함수는 뭐 점대칭이긴 한데 이제 항상 기함수는 아니고 이게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대칭점이 0,0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다. 모양이 이제 대칭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때는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얘기는 얘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었거든. 우와 기원.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뭐 자꾸 이제 자꾸 까먹더라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세련된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주기함수라는 거는요, 함수가 어떤 이제 주기성을 가질 때, 주기라는 게 이제 반복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수수 하면서, 복수수 같은 경우 기본적인 허수 i는 4번 제곱했을 때마다 이제 똑같은 숫자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기를 4로 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최소의 양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의 표현은 또 이것도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무슨 식이냐 이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기함수는 f의 x가 f의 x 플러스 p가 f의 x와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요 p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은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다음에 x 플러스 p. 자, 여기가 뭐 p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4가 왔어요. 그런데 x가 이제 0 플러스 p가 4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p가 4일 때 여기 4가 되잖아요. 그때서의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다시 또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가 중간에 2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1에다가 4를 더하면은 5가 되잖아. 즉
5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요. x가 2일 때 4를 더하면은 또 6이 나오는데 6에서의 함수값이 여기하고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3. x가 3일 때 함수값은 3에다가 4를 더한 7일 때 x가 3, 4, 5, 6, 7일 때 함수값과 똑같이 나와요. x가 4일 때는 4에다가 4를 더한 8일 때 함수값과 똑같이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1일 때 함수값, 5일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고 2일 때와 6일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고 3일 때와 7일 때 함수값 똑같이 나오고 4일 때, 8일 때 똑같은 함수가 나오면은 결국 0에서부터 4까지의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거네. 그럼 그 다음에 뭐 x가 2가 되면은 x가 이제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은 x가 8이라고 하면은 f의 8은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주기를 4라고 하면 이제 f 12하고 이제 같아지니까 그러면 8 다음에 x가 10일 때 함수값도 똑같다? 그러면 그 사이의 값들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요 모양이 계속 반복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기성만 알면은 이걸 일일이 다 따져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패턴이 반복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주기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뭐 혹시 요 중에서는 아직은 뭐 수학 1에 삼각함수를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없겠지만은 삼각함수 같은 모양이 대표적으로 y는 이퀄 이제 sin x 뭐 요런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심장박동이야. 심장박동 쿵쾅쿵쾅하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360도.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2파이라고 호도법으로 하게 되면 2파이라고 각도를 바꿔서 배울 텐데 여기는 180도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270도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0부터 360도 안에서의 요 모양이 계속 반복 여기까지 또 한 번 반복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주기가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가 0에서부터 얼마까지의 구간이니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0부터 여기 360까지 360도인데 360도까지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 x의 주기는 360도다. 나중에는 이제 호도법을 하면 이제 2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주기 함수 또는 주기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아까 이게 이제 모양이 얘하고 좀 비슷하잖아.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는 선대칭 표현에서 선대칭 표현은 이거였잖아요. 뭐 fx는 f의 2a-x 이거면 x 이퀄 a에 대한 선대칭이었잖아. 그럼 뭔가 좀 이제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지. 다시 써볼까? 여기서 이제 주기 표현은 fx는 f의 x 플러스 p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제 둘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보고 얘를 선대칭 표현이다. 뭐 x 이퀄 p에 대한 선대칭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선대칭은 둘을 더했을 때 얘를 동그라미 셈으로 봤을 때 둘을 더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게 지워지죠. 반면에 주기는 x 플러스 p이기 때문에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더하면은 2x가 돼버려. 안 지워지지? 그러니까 주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를 했을 때 x가 지워져야 돼요. 동그라미 빼기를 했을 때 x가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남는 값 뭐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p가 남아야 되니까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뺍시다. 세모 빼기 동그라미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x는 지워져 버리고 그러면 p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모 빼기도 또 똑같이 써버렸네. 내가 지우고 다시 쓴다는 게.
세모 빼기 동그라미를 했을 때 x가 지워지면서 남는 값 얘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주기를 찾을 때 꼭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f의 x 플러스 3은 이퀄 f의 x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면은 x가 지워지고 3이 남으니까 이때는 아, 주기 p가 3이구나. 3을 주기로 사인 같으면 0부터 3까지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다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3 다음에 6 다음에 9 다음에 이런 식으로 0부터 3까지의 구간의 모양이 계속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f의 x 마이너스 2는 f의 x 플러스 6이다. 5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얘에서 얘를 빼볼까요? 똑같은 게 안 나오네. 똑같이 만들어 하려고 했는데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빼는 거지. 더하면은 x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빼보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xx가 지워지고 5에서 2를 뺀 5 마이너스 2니까 7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주기가 7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뭐 f의 x 플러스 지금 빼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은 이퀄 f의 x 플러스 2다. 뭐 이러면 되겠네.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이렇게 봤을 때는 주기가 얼마인지 바로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바로 이 값이 주기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주기 이게 일단은 주기함수인지 선대칭인지도 좀 불분명할 거야. 자, 그런데 둘을 구분할 때는 일단은 뺐을 때 x가 지워져야 선대칭인 거고 더했을 때 x가 지워지면 선대칭인 거고 얘는 더해가지고는 x가 지워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빼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얘에서 얘를 빼면은 xx가 지워지고 2 마이너스 1은 3이 되니까 똑같은 주기가 3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나 이제 똑같은 주기가 3인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표현만 살짝 달라졌다는 것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니까 뭐 책에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f의 주기가 p인 함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x-2분의 p는 f의 x 플러스 2분의 p다. 이렇게도 써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은 xx가 지워지고 2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p면은 딱 p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기가 p라는 주기 함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증감수, 감소함수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아니지 1학년 2학기 하반에도 나오긴 한데 뭐 요거는 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증가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 이제 함수값이 커지는 상황이야.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면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얘가 이제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함수 표현에만 좀 더 이제 주목해서 이제 봐봅시다.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뭐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꼭 직선으로만 나올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곡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쭉 감소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함수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자, 여기에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할게. 그래서 x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x2가 x1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얘가 컸을 때 그럼 그 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은 자, x1에서의 함수 값과 x2에서의 함수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x2가 x1보다 클 때 f의 x1과
f의 x2를 비교를 했을 때 fx2가 x1보다 더 크다. 즉 x값이 증가할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이제 커진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증가함수다. 그렇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거꾸로 가면 되겠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1에서 x2로 가면은 지금 x2가 더 큰 값인 건데 근데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fx1은 이만큼이고 여기고 fx2는 여기니까 x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거지. 함수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감소함수네. 그러니까 표현을 x2가 x1보다 클 때 반대로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은 fx1과 x2를 비교해 봤을 때는 거꾸로 fx1이 fx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표현이다? 아, 이건 감소함수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제 볼록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렇게 나누잖아. 이게 좀 식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요거 진짜 이제 식을 눈에 찍어두지 않으면은 봐도 이제 몰라요. 이게 진짜 그 볼록성의 오목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목하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아래로 볼록이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위로는 오목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목하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인 거 먼저 해봅시다. 자, 함수의 이제 볼록성 표현. 일단 이제 위로 볼록.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x1이고 요쯤을 x2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말도 좀 헷갈리는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평균의 함수값 값과 함수값의 평균. 평균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씁시다. 평균이라고 말고 중점이라고 쓸게요. 비슷한 의미긴 한데 아무튼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 자, 중점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x1과 x2의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요 가운데쯤에 중점은 둘의 이제 평균과 같은 거기 때문에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쭉 올라가서 요 함수값이 되는 거지. 이게 이 값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의 x자리에 2분의 x1 플러스 x2가 들어간 요게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중점의 함수값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함수값의 중점이라는 거는 함수값은 이제 요 y축에서의 값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즉 f의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f의 x2가 되는 건데, 요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 요 값 사이의 중점이니까 이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요쯤에 요 값과 요 값의 이제 평균 가운데가 되면은 얘가 지금 이 값과 이 값의 평균이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f의 x1 더하기 f의 x2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에도 보듯이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 또는 함수값의 평균보다 얘보다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중점의 함수값이 더 크다. 다시 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f의 2분의 x1 플러스 x2가 2분의
f의 x1 플러스 f의 x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무슨 표현이다?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위로 볼록. 이게 사실 이제 위로 볼록이 어떤 수학적인 정의야. 되게 복잡하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말로 표현했을 때도 이거는 중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f 안에 넣어서 중점의 함수값을 구한 거고, 이거는 각각의 f1과 f2가 각각의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지금 함수값의 중점이 되는 거지. 말로 표현해도 비슷하고 식으로 표현해도 좀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 잘 구분을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이런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이 생겨요. 자, 여기서도 여기를 x1, 여기를 한 x2라고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중점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요 x1과 x2의 중간 정도에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중점이면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자, f라는 함수 안에 2분의 x1 플러스 x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얘가 이제 중점의 함수값인 거야. 중점의 함수값.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함수값의 중점을 따져봐야 되겠지? x1에서의 함수값은 요만큼, 여기 뭐 정확히 쓰면 f의 x1이죠. 여기가 f의 x1이 되고, x2에서의 함수값은 요만큼, f의 x2가 되고, 그러면은 이 함수값의 중점이라는 거는 얘와 얘를 더해서 평균 낸 거니까 이 사이에 딱 가운데, 여기가 얘와 얘의 평균, 즉 2분의 f의 x1 플러스 f의 x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값이 더 크네. 얘가 얘보다 더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자,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더 작게 된단 말이에요. 함수값의 중점보다 더 작게 나온다. 정확한 식으로 표현해 주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중점의 함수값은 f 안에 중점인 2분의 x1 플러스 x2가 들어간 거고, 얘가, 자, 함수값의 중점이라는 건 2분의 f의 x1 플러스 f의 x2. 자, 요 식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의 수학적인 정의인 거야. 방금 요거는 부등식이 이렇게 이제 부방향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위로 볼록 표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합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은 맨 마지막에 뭐 10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10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문제를 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10번은 요 표현이 없구나. 그럼 어디를 봐야 돼? 9번 같은 경우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이거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위로 볼록인 표현인 거야. 가는, 이건 위로 볼록인 함수구나. 근데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 음수에서 이제 위로 볼록인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뭐예요? 더했을 때 x가 지워지잖아.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더했을 때 x가 지워지니까 이거는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선대칭이 되는 거지. 얼마의 선대칭이란 얘기예요? x 이퀄 3에 대해서 선대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차함수인데 위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3이야. 여기까지 벌써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대략 fx, y는 이퀄 a의 x-3의 제곱 플러스 b의 형태, 이렇게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a 값이 음수인 그렇게 돼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까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그렇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주기성 같은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이제 주기성이나 대칭성 같은 걸 파악을 해야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이런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수록 뭐 또는 이렇게 볼록성에 관한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고, 주기성이나 대칭성 같은 표현도 그거는 진짜 표현 자체를 딱 눈에 박아두지 않으면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기로 합시다.